예,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좀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가 있고 그 안에 금융감독체계 개선안이 마련되어 있죠. 근데 3년 동안 우리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과제별 보고서에도 봐도 금융산업정책 위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우리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감독정책 기능과 감독 집행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이 금융 현장 정보를 감독정책 적시에 반영을 못해서 신속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 중단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또 그에 따른 금융 당국들의 대처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모펀드 실태점검과 집중관리 대상 운용사 선정 모니터링까지 과정이 금감원에서 진행될 때 이미 옵티머스 펀드의 위험성을 금감원에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금융위는 DLF와 라임을 기준으로 사모펀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감원은 이미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감독 정책에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옵티머스가 점점 그 시간 동안 커진 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고 발생 이후에 보면 감독 정책의 문제인지 감독 집행의 문제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IMF는 그래서 이렇게 단일 감독기구가 규제 및 감독 책임을 동시에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공정위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당국으로서 경쟁감독 정책 기능과 경쟁감독 집행 기능이 같이 갖고 있죠. 그렇죠? 공정위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금융산업정책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거고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금융위는 같이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08년도 이렇게 조직 개편된 이후로 대형 금융사고 계속해서 터져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제를 완화하면 완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있고 부족하면 바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영하는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을 더 지적해 보면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금융산업은 다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제금융과 국내 금융이 따로 안 노는데 국제금융은 기재부의 국제금융국에서 담당하고 국내 금융은 우리 금융에서 담당하고 이래서 금융산업 정책 결정에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적 측면에서 봐도 현재 금융 감독책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소외되고 있는데 금융 감독원 내에 금융 소비자 보호처가 별도로 있는데 이게 그 독자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소비자 보호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을 기재부로 이렇게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서 총리실 산하에다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서 이 법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재개정권을 갖고 기재부는 금융산업정책에 대해서 관련 법령 재개정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떤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은 아주 방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금융감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도 잘 지적하셨고요. 또 하나요. 또 하나 물은 예. 뭐냐면 이렇게 두어도 금융위원회가 지금 현재 9명인데 5명이 우리 내부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외부는 4명이고. 근데 차제에 이렇게 두어도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더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모든 금융산업이나 이 금융감독정책의 기본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법 개정이나 감독의 기준점은 소비자 보호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감독 기능과 산업 정책을 분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주 방대하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제 이 크게 좀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관련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와도 관련이 되고 물론 이제 금감원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국정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혼자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 조직 개편하고 같이 해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그러면은 이제 사건 사고가 번발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혼란이 있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라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고 현재 상태라도 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감원하고도 소통을 제대로 하고 시장과 대화를 하고 산업적인 진흥 측면과 감독 측면에서의 양자가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의원님이 지난 3월에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걸 10년 만에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법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3월에 시행할 때까지 충분히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 보호에 마음자를 기우고 또 한편으로는 금감원도 소비자 보호처라는 걸 금년에 신설했거든요. 나름 이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원회 독립성 부분도 뭐 충분히 저는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위원님 취지는 그 9명 구성 중에 기존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좀 하면은 독립성 내지는 시장의 이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냐.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감독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고 처벌하는 어떤 행정적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이제 상임이 아닌 비상임 민간 위원이 많은 부분이 어쨌든 그 법적 타당성 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용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납득이 되면은 뭐 그거는 관계 없는데 비상임 위원이 와서 한번 와서 누구를 제재한다는 게 맞냐 하는 측면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